여기는 영조가 세자를 불러요. 근데 그 세자 바로 위에 누나가 있어요. 화여봉주라고. 그렇게 화여봉주하고 세자는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불러다 맨날 그러더래요. 밥 먹었니? 먹었습니다. 봐봐봐. 그러면 귀를 씻어 불러. 귀를 씻고 양치질을 해요. 그 귀 씻고 양치한 물을 갖다가 화여봉주 거처하는 전각 쪽으로 끼얹어 버렸대. 그러니까 그 어린 두 남매가 서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귀 씻고 이 닦는 물이네. 서로 웃더래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누구는 이뻐하냐? 첫째는 또 이뻐해요. 이 영조의 자식들을 보면요. 이 영빈이 씨가 다 낳은 자식들인데 첫 번째가 낳은 게 화평옹주예요. 이 화평옹주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사랑을 해요. 큰 딸을 만나기 전에는 양치질하고 옷 갈아입고 만나요. 어허. 그런데 희한하게 둘째 딸을 미워하는데 이게 화협이에요. 뭐 이유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 다음에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갖고 실망을 하면서 여기는 첫째하고 방도 같이 못 쓰게 하고요. 어울리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도예요. 처음엔 이뻐했으나 서서히 공부 안 하고 뭐 그 전쟁놀이 한다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화완옹주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큰 누나 화평옹주 살아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사이가 덜해. 왜냐하면 아버지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만하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사도한테 가가지고는 괜찮니? 누나는 네 마음 다 알아. 완충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화평옹주가 그만 아이를 낳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화평공주가 여기도 화평옹주가 이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이제 사이가 나빠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세자에게 15살인데요. 그때 대리청정이 시작돼요. 왕이 살아있는데 네네. 세자를 한번 시험해보는 거야. 네가 한번 정모해봐라. 이러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재연을 좀 해보면 세금이 부족한데 세금을 올려야 할까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지금 대리청정 하지 않니? 그리고 네가 세자를 할 수 있니? 대신들 한번 얘기해 보시오. 황해도에 가뭄이 들었다 하옵니다. 대책이 요구되옵니다. 황해도에 가뭄이 들었다면 평안도에서 물자를 공수하여 황해도에 공급하도록 하여라. 네 지금 장난하니? 왜요, 아버님? 너 뭐하니? 네가 왕이니? 왜 네 맘대로 이거를 결정을 해 이놈아? 네가 왕이냐고 이놈아? 때려쳐 그렇게 할 거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이 사람이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같이 혼나던 우리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둘째 누나도 홍역에 걸려서 죽어요. 같이 혼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둘째 누나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버지가 하루는 이런 일을 벌입니다. 영조가 왕으로서는 참 정군이에요. 당시 기근이 들어왔고 백성들 먹을 곡식 없으니까 술을 담그지 마라. 금주령을 내렸어요. 금주령을 내리니까 아무도 술을 안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조가 이렇게 하다 방향을 탁 틀어갖고 동궁전으로 딱 왔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가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다. 아바마마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짜고짜 뭐라고 그러냐. 술 들인 자 누구니? 이러더래요. 그럼 아버지 제가 술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사도가 소주방에 혜정이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상궁 하나가 참지 못해서 나서서 전하 왜 그러십니까? 세자 저하 술 한 방울 안 먹었습니다. 먹든 안 먹든 내가 먹었다면 먹은 거지 네가 뭐라고 나서서 전하게 말을 해? 네가 감히 아버지 앞에서 상궁을 꾸짖니? 금속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너무 억울하니까 관원들한테, 아니 관원들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나쁘면 이렇게 좀 그게 아니라고 해주고 해야지, 아무도 변명도 안 해주고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다가 촛불이 넘어지면서 궁궐에 불이 나요. 그리고 화재가 나고 전각이 다 불탔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또 불러요. 너 불안당이니? 궁궐에 불은 왜 지르니?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제가 실수로 촛대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와 반목이 쌓이면서 여기는 사도세자는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세자가 완전 미쳐버린 게 뭐냐면 마지막 보호막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조의 원래 부인이 있었고요. 중전마마, 친어머니는 아니죠. 후궁의 자식이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연속적으로 어머니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완전히 이제 보호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답답함이 심해갖고 막 병이 이제 점점 커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 세자는 호방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영조가 데리고 나가질 않습니다. 보통 왕들이 밖에 나갈 때는 능에 참배를 할 때 그때 행차를 하면서 데리고 나가는데 한 번도 사도를 데리고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너희 어머니, 그러니까 내 부인 중전하고 할머니 능에 참배하러 가자. 그러니까 사도가 정말요?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바마마? 그러면서 옷을 잘 입고 쫓아나간 거예요. 그때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래서 비가 오더래. 그러니까 영조가 가다가 멀쩡한 하늘에 왜 이렇게 비가 오니? 이거 다 세자가 재수가 온 붙어서 그런 거야. 너 돌아가. 그래서 돌려보내더래요. 그래갖고 세자가 거기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전에도 병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옷을 못 입어요. 의대증입니다. 이러고 옷을 입는데 옆에 있는 궁녀가 옷을 입힐 때 옷이 살갗에 닿아야 되잖아요. 닿는 순간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살인이 시작되는데 옷을 입히는 궁녀를 죽이고요. 옆에 있던 내관을 이유 없이 죽입니다. 하루에 6사람까지 연쇄살인을 하고요. 그때 한 내관의 목을 잘라와서 이렇게 돌리면서 보여주는데 해경궁 씨왈 내 태어나서 사람 죽어 잘린 목 처음 봤다 이렇게 나와요. 줄잡아 100명을 죽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 죽였다는 소문이 이제 영조한테도 들립니다. 그래서 영조가 여기는 사도를 찾아와요. 왜 넌 사람을 죽이니? 어찌 그러니? 화가 나면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 사람이고 닭이고 짐승이라도 죽여야 마음이 났나이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꾸중하시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화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젠 그러지 않으리.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며느리 손을 잡고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랬다는데 사실이니.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해경궁 씨가 울면서 얘기를 해요. 어이 내가 이걸 말씀으로 다 드리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으리. 앞으로 네 남편 잘 살펴라. 그리고 왜 살피냐고 묻거들랑 내가 그리 명했다고 해라. 그런데 근데 두 사람은 다시 멀어져요. 왜요? 원래 그 하루에 3번 정도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세자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코빼기도 안 미칩니다. 근데 사람이요 어떻게든 만나야 돼요. 만나서 대화하고 풀고 뭐 서로 울고 부둥켜야 되는데 안 만나니까 오해가 불신이 되고 불신이 분노가 되는 거죠. 말들이 많아지고 막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사도세자는 더 광증이 일어나서 막 궁궐 밖으로 나가서 평양을 허대다 오고 여승을 들여다가 파티를 하고 기생을 들이고 뭐 온갖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세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칼로 아무리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책에 아무리라고 나오는데 아무리? 칼로 해치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임금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이 순간 역적이잖아요. 근데 현무 씨가 해경궁 오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말려야죠 일단. 그게 아니죠.
지금 해경궁 씨는 남편이 이미 없어요. 내 자식 산이밖에 없는데 얘한테 화가 미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어머니인 영빈이 씨, 사도세자 엄마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영빈이 씨는 자기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버립니다. 그래서 영조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분하소서. 당신 아들을 처분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날 세자를 부른 거예요. 오라고.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세자가 죽으러 가는 그날 자신의 죽음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해경궁 씨한테 그래요. 아버지한테 학질이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야겠다. 학질이 걸리면 여름에도 이렇게 감기가 있으니 그럼 좀 봐주지 않겠니? 내 아들 산이가 쓰는 털모자 좀 가져. 한여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경궁 씨가 여보 산이 건 너무 작으니까 당신 털모자 드릴게요. 왜? 내가 아들 털모자 쓰면 재수 옹붙을까 봐 그래? 아이 더러웠어 진짜. 됐어! 이게 해경궁 씨와 남편 사도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리고 간 거야. 갔는데 그날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죠. 영조가 처음에 이제 칼을 집어 던집니다. 자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제 이상한 짓도 안 할 테니까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때 영조의 손주인 이산이 뛰어들어옵니다. 할머니마 아비를 살려주소서. 저는 이렇게 빕니다.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어서 데려가지 못할까? 아버지 빨리 나와소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기 해경궁 씨 간장이 끊어지는 듯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여기는 사도는 결국 뒤주 속에 들어가게 되고 8일 뒤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자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폐서인을 시켜요. 그럼 폐서인이 됐으니까 아들 이산하고 해경궁 씨는 쫓겨날 거 아니에요. 궁궐에서. 쫓겨난 뒤에 영조가 찾아와서 다시 해경궁 씨를 만나요. 왜냐하면 세손을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현명하다라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죠. 아들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 모자가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건 전부 전하의 음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손을 보내는데 그때 세손이 10살배기잖아요. 이 어린애가 안 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보냈어. 그리고 나서 정말 해경궁 씨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고적을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도세자는 죄인이잖아요. 임금을 헤아려 한. 사도세자의 아들로서는 세손도 될 수 없고 세자도 될 수 없고 왕도 될 수 없으니 사도세자 호적 정리하고 해경궁 씨 호적 파고 그 전에 죽은 그 효장세자 아들로 입적시켜서 이제 세손, 세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산이 그때 3년상 중이었거든. 자기 아버지 사도가 죽었으니까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고적을 파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상복을 벗고 세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상복을 벗을 때 여기 있는 이산이 막 고래고래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곡성이 하늘을 찌르고 내 내장을 다 끊어내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다. 이런 한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